안녕하세요. 저는 SK CNC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상원 위원이라고 하고요. 이전까지 발표에서 그 혁신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한 혁신을 일으키는데 아이디어만으로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 기술들,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어떻게 혁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과 함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는 SK CNC 주식회사에서 AI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하는 일 자체가 계열사에서 뭔가 데이터 기반의 어떤 혁신을 하고 싶을 때나 또는 다양한 금융, 제조 쪽에서 데이터 혁신을 하고 싶을 때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을 하거나 아키텍처를 설계하거나 개발하거나 최근에는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솔루션 개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그런 솔루션들을 설계하고 개발하면서 나왔던 기술적인 검토 의견과 기술적인 어떤 적용 사례들을 다음 페이지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기업의 AI 기반 혁신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아주 사소하거나 또는 혁신적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접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국 비즈니스 가치를 뽑아내는 것이고요. 그 가치 중에서 몇 가지들이 이런 그 문제와 비즈니스 가치가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 어떤 혁신적인 문화와 조직과 프로세스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한 그 경험이 반복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AI 기반의 혁신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은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비즈니스 가치로 뽑아낼 수 있느냐. 그게 아이디어가 가치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단계를 두 개로 나누어 본다면 비즈니스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검증되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을 겁니다. 아이디어가 보통 한두 개가 아닐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게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전문가들에만 그 사람들이 많은 이제 혁신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에는 그런 전문가들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업무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여기가 보시면 이제 이노베이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혁신적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파이프라인까지, 밸류 파이프라인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 사실 이 단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단계를 지나서 비즈니스 파이프라인, 밸류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더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비즈니스 밸류로 전환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기술들을 저는 나눠볼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수록 더 좋은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들은 이 더 많은 아이디어가 더 많은 기술적인 시도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적인 어떤 그 혁신적인 성공을 원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이렇게 원한다 하더라도 실제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혁신까지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뭐 문화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프로세스 이런 영역은 저는 일단 오늘은 얘기하지 않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가 AI 기반 혁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좋은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적시에 제공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에는 기업들 내부적으로도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도 힘든 상태가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투자와 또는 기술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런 그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학습의 어떤 시간적인 소요가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이 실제 배포되고 운영되는 환경에 적용되는 시점에서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모델 전문가가 만든 모델과 실제 운영, 오퍼레이션 레벨에서 모델이 적용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계에서 또 다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어떤 제약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AI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기업의 혁신의 비즈니스 가치를 뽑아내고 혁신에 이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하우와 경험들이 모델이 공유되고 다른 조직의 유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활용되지 않으면 또다시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도 재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파이프라인을 또다시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저는 문제와 그거를 지원하는 기술적인 요소들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굉장히 깊게 관여를 많이 하고요. 어떻게 하면 분석이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하는지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시에 데이터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단계에는 이제 AI 엔지니어나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할이 되겠죠. 적시에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 AI 모델을 최적화된 방식으로 정교화된 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때는 학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학습된 모델.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오퍼레이션 영역입니다. 운영자 영역이고 AI 엔지니어 영역에 포함되게 되죠. 이때는 모델을 배포하고 배포된 모델이 실제 비즈니스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굉장히 빠르게 검증하고 다시 모델을 롤백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단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듯이 품질을 유지하면서 적시에 제공하는 것인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레이크에 저장한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고품질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 모든 관리를 거버넌스 단계에서 관리해주는 이 전체 단계가 필요한데 이 중에 하나라도 어딘가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동화되지 않으면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을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일단 모든 데이터는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석가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는 데부터 시간이 걸린다면 AI 기반 혁신을 가기 위한 그 지연은 다시 또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찾았다면 그 데이터에 오류가 없는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또 오류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보정해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는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분석 요건이 생길 때마다 매번 수작업으로 작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파이프라인으로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찾아지게 되면 바로 분석에 쓸 수 있도록 기술적인 파이프라인 구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단 기술적인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수집, 처리, 저장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 AI 기반의 빅데이터, 특히 이제 학습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단순히 스팍이나 하이브 같은 분석 기술, 프로세싱 영역뿐만 아니라 얘를 자료 구조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GPU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서 데이터를 모으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자체를 줄일 것인지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하둡이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가 한 군데 거의 이렇게 많이 대표적으로 썼다면 이제는 조금 더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들이 하둡이라는 데이터는 일단 대용량에 포커싱이 돼 있지만 그러니까 ACID, 그러니까 그 데이터 트랜잭션,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델타 레이크라든지 후디라든지 아이스버그 같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스키마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버전 관리를 통해서 해당 시점의 데이터를 스냅샷을 찍어놨다가 언제든지 원하는 데이터를 그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데이터 소스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한 데이터 소스들을 분석가가 매번 찾아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일관된 논리적인 통합된 데이터 체계를 제공해주면서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파이프라인, 이 전체 말씀드렸던 전체 과정을 하나의 자동화의 프로세스로 만들어주는 거. 여기에 많은 기술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디폴트가 CPU였어요. CPU를 쓰는 게 당연했었고 그리고 CPU를 써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머신러닝, AI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텐서 기반 객체들, 그러니까 행렬 기반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그 행렬 기반의 데이터에는 GPU 가속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CPU가 처리했던 영역이 GPU 레벨로 돌아오게 되고 이 GPU를 사용하게 되면서 처리 시간이 CPU 대비해서 거의 4배 정도가, 물론 이제 여기에 맞는 데이터를 처리했을 때고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기업의 투자, 하드웨어 투자 비용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데이터가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데이터가 많으면서 그 데이터의 어떤 스토리지 API, 프로토콜조차도 너무나 복잡해지기 때문에 분석가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텐서플로우에서 AWS, Azure, GCP 이런 모든 것들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의 복잡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가상화된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스토리지 영역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록시어가 대표적인데요. 알록시어에는 논리적인 파일 시스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실제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관여하지 않고 물리적인 데이터를 논리적인 디렉토리, 하나의 디렉토리로만 매핑만 하면 하나의 일관된 API로 데이터를 언제든지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하게 되고, 특히 알록시어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메모리 캐시를 써서 데이터를 빠르게 로딩해서 학습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간을 보시면 AWS EMR에서 프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처리 엔진을 제공하는데요. 얘를 그냥 프레스토만 그대로 썼을 때에 비해서 알록시어를 포함하게 되면 성능 개선 차이가 확실하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적 이런 시간의 어떤 절약은 AI의 학습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모델 학습의 성능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즉 최근에 모델은 점점점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많은 모델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공간 문제,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서로 분산된 환경에서 이동하기 위한 네트워크 문제, 그리고 얼마나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GPU나 CPU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팅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기업들이 해결해야만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훨씬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역할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모델 트레이닝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자원과 비용이 포함되게 되죠. 그러면 이 다양한 분석 환경을 트레이닝 단계에서 분석 환경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하면서 학습을 빠르게 하면서 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포커싱을 맞춘 기술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게 빨라야 됩니다. 데이터를 늦게 읽어오면 학습 자체도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한 번만 읽어오는 게 아니라 모델의 트레이닝 단계는 수십 번, 수백만 번을 반복해야만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에 사용된 피처 데이터, 우리가 갖고 있는 원본 데이터를 학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처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량이나 조직에 따라서 각자 피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목표가 똑같아요. 거의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처도 굉장히 유사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피처를 얼마나 재사용이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더 고품질의 피처가 만들어질 수 있고 학습의 성능도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AI 모델을 학습할 때 하나의 PC에서 GPU를 많이 할당했다면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AI 모델 자체도 분산해서 빠르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이런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기술을 보시면 분산할 수 있는 학습, 그 다음에 학습을 사용자가 직접 다 입력하지 않아도 기계가 최적의 어떤 알고리즘을 찾아주는 영역, 그리고 이런 학습의 어떤 과정을 다 자동화해서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주는 기술, 그리고 모델을 관리하거나 만들어진 피처를 재사용돼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피처 스토어 기술,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두고 있고요. 먼저 데이터를 빨리 읽어오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하둡 기반의 데이터를 머신러닝에서 활용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하둡에 갖고 있는 문제에서 발생하게 하게 됩니다. 하둡은 대용량 처리에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아주 작은 파일, 1메가 이하, 몇백 K 정도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데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습하는 데이터들은 보통 몇십 메가, 몇백 메가가 아니에요. 이미지도 1메가 이내,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도 다 몇 K,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홉스 FS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아파치 오존 같은 스몰 데이터에 좀 더 최적화된 스토리지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런 데이터들의 성능을 보시면 HDFS 대비 처리량이 5배, 4배, 뭐 3배, 2배까지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빠르게 읽어오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읽어올 때도 각각의 뭐 분석 프레임워크별로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다시 텐서 객체로 변환한다든지 파이토치에서 필요한 어떤 자료 구조를 변환한다든지 이런 다시 한번 데이터를 분석에 필요한 용도로 변환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페타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오픈소스를 써서 저장되어 있는 자료 객체를 그대로 불러와서 별도의 변환 없이 분석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석가들이 다양한 목적을 만족하기 위해서 만든 피처 데이터들을 기업들이 또는 분석가들이 별도의 처리 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 모델에 필요한 이 A라는 모델에 필요한 피처가 A 하나였다면 모델 B도 A가 필요할 거고요. 모델 C도 뭐 A가 필요하거나 B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모델별로 피처를 각자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팅 자원도 낭비가 될 수밖에 없고요.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 공간도 낭비가 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이 모델을 동작하기 위해서 피처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피처 스토어라는 개념은 한번 만들어진 피처는 누구나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중간 레파지토리를 만들어내고 모델들은 만들어져 있는 모델이 피처가 있으면 바로 재사용을 하고 없으면 다시 생성해서 등록하고 다른 사람이 생성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이 원본이 바뀌었을 때 피처도 같이 갱신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피처 스토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사례를 보시면 우버의 사례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버 이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버 이츠라고 하는 그 AI는 아니죠. 이츠라는 서비스에서 AI를 쓰고 있는 사례인데요. 여기서 쓰고 있는 피처들이 주문 시각, 뭐 조리 유형, 교통 정보, 주차장 정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른 우버 서비스에서 쓰지는 않겠지만 우버 택시라든지 우버 추천 이런 영역에서는 교통 관련된 정보 피처들을 재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처 스토어를 저장해 놓고 다른 AI 모델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가져가도록 이렇게 해서 피처를 재사용함으로써 모델의 성능과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학습하는 자체를 분산해서 하는 방법으로 일단 데이터를 분산해서 학습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하나의 모델이에요. 이게 하나의 모델인데 데이터를 배치 1과 3는 여기서 학습을 하고 배치 2와 4는 여기서 학습을 해서 그 결과 값만 합쳐서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 모델을 분산하는 방법은 모델의 어떤 레이어가 너무 크거나 파라미터가 너무 커서 하나의 장비에서 쓰고 있는 GPU 메모리를 너무 초과한 경우에는 모델 자체를 레이어를 분리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부터 100번째 레이어는 GPU 하나 다른 서버에서 학습을 하고 101번째에서 200번째 레이어는 다른 곳에서 이제 학습을 해서 그 결과만 취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술이 이제 호러보드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보시면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성능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되려면 프로덕션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AI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거는 AI 모델만 만들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AI를 둘러싼 비즈니스 로직과 이 AI가 사용할 리소스, 장비, CPU, 메모리들, 그 다음에 AI를 모델을 실시간으로 호출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세싱, 그리고 실제 이 AI 모델을 배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요. 모델을 개발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델의 성능과 뭐 그 퍼포먼스나 모델의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실제 모델을 운영하는 오퍼레이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델의 성능이 너무 늦어져도 안 되고요. 또는 모델이 갑자기 죽거나 서비스가 안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모델보다는 모델을 둘러싼 모든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비즈니스에 적시에 적용되고 그 비즈니스로 적용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고객한테 제공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된 모델 배포 환경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델을 쉽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포된 모델은 안정적으로 서비스되면서 절대 그 중단 없는 서비스가 사용자한테 제공되어야 되는 그런 요건이 필요하게 되고,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어떤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기업들은 A라는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 모델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추가하고 데이터 프로세싱 기술을 붙이고 인퍼런스 기술을 적용한 다음에 리소스를 할당해서 제품을 출시합니다. 또다시 다른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 작업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태스크가 반복되면서 수많은 AI 서비스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있는 자원들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모델과 관련되지 않고 기술적으로 공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AI 서빙 플랫폼이라는 관점으로 해서 하나로 통합하게 되고, 이 플랫폼 위에다가 비즈니스 로직과 모델만 적용해서 서비스를 배우는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하고 있는 역할도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기술들을 사례를 보시면 디플로이, 서빙 관련돼서는 KF 서빙이라든지 셀덤 코어가 굉장히 유명한 오픈소스이고, 그 외에 분석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서빙 기술들도 있습니다. 물론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서빙 기술들도 있고요. 그리고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모델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ONX라고 하는 공통 프레임워크, 공통 모델 프로토콜도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학습 단계에 만들어진 모델은 너무 정교하게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와 굉장히 많은 어떤 연산 자료 구조, 그러니까 굉장히 그 플롯 32 같은 높은 수준의 자료 구조를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을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되려면 너무 많은 메모리랑 GPU랑 CPU를 쓰게 되면 운영 환경에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적화시켜주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의 대표적인 최적화 기술의 예가 TensorRT라는 건데, 기존의 모델이 이렇게 학습되었지만 이 전체 중에 학습 예측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해서 최적화하고 컴퓨팅 프로세스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처리 시간, 레이턴시, 한 번 요청했을 때 그 걸리는 소요 시간을 생각해 보면 CPU만 썼을 때보다 TensorRT를 적용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처리를 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부분의 모델들이 처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GPU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만들어지면 GPU를 할당하고 모델이 만들어지면 GPU를 할당하는데, 기업들이 모델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은 기업들은 몇백 개가 모델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GPU를 할당하는 건 굉장한 자원의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모델들은 있고 이 GPU, 한정된 GPU 안에서 모델들이 GPU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보시면 GPU가 8개 있는 회사가 있고 각각의 모델들이 GPU를 선점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미지 분류 모델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두 개의 모델만 GPU를 풀로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는 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GPU가 부하가 되고 결과적으로 모델이 예측할 수 있는 성능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아까처럼 GPU를 공유하는 모델을 쓰게 되면 모든 GPU가 다 동시하게 처리되게 되면서 처리량도 3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K CNC에서는 그런 모든 단계, 데이터 단계, 모델 학습 단계, 그 다음 서빙 단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다 좀 더 고객이 편한 방식으로 또는 혁신을 지원하는 것 부분을 좀 자동화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제품들을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 5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큐 마스터링, 어큐 온톨로지, 어큐 인사이트, 어큐 튜닝, 어큐 에셋. 이 각각의 제품들은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어큐 마스터링을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과 그 찾아낸 데이터의 품질을 얼마만큼 보장해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데이터가 회사명만 똑같고 위치랑 직원 수는 다른 거냐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기계 또는 기술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조차도 ML이라는 기술을 써서 기계가 알아서 회사망이 동일하면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어떤 AI 기반의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데이터 품질을 일단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큐인사이트라는 제품은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과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 그리고 그거를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이 모든 단계를 하나의 제품, 일관된 파이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사용자가 그 별도의 어떤 코딩 없이 UI 기반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모아진 데이터는 빌트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모아진 데이터들은 AI 어큐인사이트 모델러라는 걸 통해서 모델 분석 환경을 분석가가 쉽게 할당받고, 학습된 모델 환경에서 모델을 빠르게 학습을 하고, 그리고 모델을 서빙하고 서빙된 모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서비스들은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구현이 된 것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큐튜닝은 분석 환경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영역을 기계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동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티즌 사이언티스트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셋은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AI 모델들이 유사한 어떤 사례,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계열사에서 어떤 수요가 있을 때 빠르게 재사용할 수 있고 기업의 노하우를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저희 제품들을 적용시킨 사례를 보시면 은행의 어떤 사례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분석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영역에서, 그리고 아이디어를 AI 모델을 통해서 빠르게 검증하고 학습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고객에 만족하는 제품을 추천하는 영역까지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사례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 반도체 사례인데요. 모델이 배포되고 나면 거기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 얼마나 확장성 있게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AI 오퍼레이션 영역에 대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AI 기반 혁신을 하실 때 제 자료를 좀 참고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